국제정치 이론. 오늘부터는 국제정치의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국내 정치는 국제정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실주의 이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유주의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정치에서의 현실주의는 국가 간의 관계와 행위를 이해하는 주요 이론적 틀 중 하나입니다. 이 이론은 국제체계의 무정부 상태와 각 국가가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권력을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현실주의는 몇 가지의 핵심 개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1. 국가 중심성. 현실주의는 국가를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로 보여 개별 국가들의 행위와 상호작용에 주목합니다. 또 국제관계에서의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가들이 글로벌 정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접근법은 국가 중심 현실주의라고 알려져 있으며 주권 국가들이 국제 무대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행위자라고 주장합니다. 현실주의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국가들의 행동과 상호작용이 국제체제를 형성하고 글로벌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며 국제관계의 역동성을 주도합니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국가 행동의 주요 동기는 종종 권력과 안보 측면에서 정의되는 국익입니다. 현실주의자들은 국제체제가 중앙 권력이 없는 무정부 상태라고 유지하면서 국가들은 생존을 확보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국가들이 자신의 안보와 이익을 우선시하는 자주체제로 이어집니다. 종종 권력 축적과 전략적 동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현실주의는 다국적 기업, 비정부 기구 NGO, 유엔이나 세계, 무역기구 같은 국제기구와 같은 비국가 행위자들의 역할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주의자들은 이러한 엔티티의 존재나 영향을 부정하지 않지만 이러한 행위자들이 국가 중심 체제의 한계와 영향 내에서 운영된다고 주장합니다. 현실주의자들에 따르면 비국가 행위자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들의 권력은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거나 운영 여지를 허용하는 국가들의 의존적입니다. 이 국가 중심 접근법은 국제정치가 분석되고 이해되는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국제정치에서 국가 간 외교관계, 군사적 관여, 조약이 주요 통인으로 간주되게 합니다. 현실주의자들은 국제기구와 규범을 지배 국가들의 권력 분포와 이익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며 국가 행동을 형성하는 독립적인 힘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현실주의는 국제협력이 이타적 동기보다는 국가 이익의 일치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강조합니다. 협정과 동맹은 이해관계의 일시적인 정렬로 간주되어 국가들은 그것이 각자의 전략적 목표에 동의되는 한 협력합니다. 이 관점은 권력 균형이나 국가 이익이 변함에 따라 동맹이 변화하고 협정이 재협상돼서 이 무정부 상태 국제 시스템은 중앙 집권적인 세계 정부가 없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각 국가는 자신의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의 힘에 의존해야 합니다. 국제관계에서 무정부 상태의 개념은 현실주의 이론의 기본이며 특히 국가가 글로벌 무대에서 상호작용과 전략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무정부 상태는 혼란이나 무질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과 규범을 보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중앙통치기관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국제체제의 이러한 특성은 국가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형성합니다. 정의 및 의미 국제정치에서의 무정부 상태는 각 국가가 자신보다 더 높은 권위가 없는 체제에서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정부의 부재로 인해 국가는 안보를 보장하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체 자원과 능력에 의존해야 하는 자조 시스템이 탄생하게 됩니다. 안보를 제공하거나 갈등을 중재하는 초국가적 권한이 없으면 국가는 생존을 보장하고 권력을 극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잠재적인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태에 있게 됩니다. 다조 시스템 자조 시스템의 개념은 국제관계의 무정부 상태를 이해하는 데 핵심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다른 국가가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국가는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가 잠재적으로 지배적인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하는 권력, 균형이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권력을 축적하려는 권력 극대화와 같은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보안 딜레마 보안 딜레마는 무정부 상태의 중요한 결과입니다. 이는 국가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로 인해 다른 국가가 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는 각 국가가 잠재적인 적에 비해 역량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군비 경쟁과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보 딜레마는 국가의 행동이 본질적으로 방어적이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위협으로 인식되어 긴장을 고조시키고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역설을 요약합니다. 무정부 상태에 대한 현실주의적 대응 현실주의자들은 무정부적인 국제체제에서 국가는 주로 생존을 보장하려는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동맹 형성, 외교 참여, 때로는 전쟁 수행과 같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핵심 현실주의 사상인 세력 균형 이론은 한 국가가 너무 강해져서 다른 국가를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동맹을 형성한다고 제안합니다. 2. 비판과 한계 무정부 상태에 대한 현실주의적 해석이 영향력을 행사한 반면 비판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관점이 갈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무정부 상태의 가혹한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국제기관 및 규범의 역할을 과소평가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유엔과 같은 기관과 국제법, 조약과 같은 관행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틀을 제공하여 무정부 체제에서도 갈등 가능성을 줄입니다. 결론 국제관계에서 무정부 상태에 대한 현실주의적 개념은 글로벌 권위가 없을 때 국가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틀을 제공합니다. 이는 국가가 주로 스스로에게 의존해야 하는 시스템에서 국가의 이익과 생존을 확보하는 데 직면한 어려움을 강조합니다. 무정부 상태의 한계와 국제관계에 대한 보다 협력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이론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무정부 상태의 개념은 국가 상호작용의 복잡하고 종종 경쟁적인 성격을 반영하는 세계의 정치 연구의 기본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3. 권력 정치 현실주의에서 권력은 중심 개념입니다. 국가들은 자신의 안보를 보장하고 다른 국가들의 영향을 미치기 위해 권력을 축적하려 합니다. 이는 군사력 확장, 동맹 형성 또는 경제적 우위 이유 확보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4. 국익 현실주의자들은 국가들이 국익을 추구한다고 믿습니다. 이 국익은 대개 권력의 관점에서 정의되며 정책은 도덕적 명령보다는 이 국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확보하는지에 따라 평가됩니다. 국제관계의 현실주의 틀에서는 권력정지 개념이 핵심이다. 권력은 무정부 상태와 경쟁으로 특징지어지는 글로벌 무대에서 국가가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고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궁극적인 통화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권력 추구는 권력의 안보와 국제 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형성하는 능력과 동일하다는 근본적인 믿음에 의해 추진됩니다. 또 권력의 정의, 국제정치에서의 권력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지만 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문화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권력은 중동 경제 규모, 군사력, 기술 발전, 정치적 안정 등을 포함한 상대적 능력의 측면에서 측정됩니다. 비. 힘의 축적. 국가는 전략적 위치를 강화하는 자원을 축적함으로써 권력 정치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축적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시. 군사력 증강. 권력 정치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 중 하나는 군사력 강화입니다. 여기에는 군대 규모, 무기 현대화, 핵무기와 같은 전략 기술 개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군대는 잠재적인 적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국제 협상에서 국가의 영향력도 제공합니다. D. 동맹 형성. 동맹은 국가가 안보를 강화하고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권력 정치의 핵심 측면입니다. 동맹은 상호 방어와 전략적 이점을 제공함으로써 집단적 힘을 통해 개별 국가의 힘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지배력. 경제력을 입증하는 것은 권력 정치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경제적 힘을 통해 국가는 무역, 투자, 금융 지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강력한 국가는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유리한 무역 협정을 협상하고 시장 규모를 외교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력 정치의 역사적으로 강대국은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권력 정치에 참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냉전 기간 동안 미국과 소련은 치열한 군비 경쟁을 벌였고 NATO와 바르샤바 조약 같은 글로벌 동맹을 형성했으며 경제 체제를 이용해 전 세계의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현대 중국의 부상은 군사 현대화, 남중국해의 영유권 주장, 아시아와 그 너머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1대1로 이니셔티브와 같은 계획을 통해 권력 정치를 보여줍니다. 권력 정치의 시사점. 권력 추구는 안보 딜레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한 국가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다른 국가의 불안을 야기하여 잠재적으로 군비 경쟁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권력 정치는 국제 제도와 규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구조를 구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관계에 대한 보다 협력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실주의와 권력, 정치에 대한 강조는 복잡하고 경쟁이 치열한 국제 시스템에서 국가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강력한 틀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글로벌 정치의 전략적 과제와 기회를 탐색하려는 정책, 입원자와 분석가에게 여전히 중요한 도구로 남아 있습니다. 5. 안보 딜레마 무정부 상태의 국제 시스템에서 한 국가가 자신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는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위협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긴장과 경쟁의 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안보 딜레마는 국제관계 분야, 특히 현실주의 사상학파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는 한 국가가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다른 국가의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역동성은 국가 활동을 규제하거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중앙 당국이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의 국제 시스템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5. 안보 딜레마의 메커니즘. 안보 딜레마는 무정부 상태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국가는 자조조치를 통해 자국의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일반적으로 군사력 증강, 동맹 형성 또는 국방 목적을 위한 기술 발달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종종 다른 국가에 의해 방어적인 것이 아니라 자국 안보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되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상호 의심과 그에 따른 군비 경쟁은 처음에는 어느 국가도 공격적으로 행동할 의도가 없더라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보 딜레마의 전형적인 예는 냉전 시대에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서로의 능력과 의도를 경계하면서 상당한 핵 군비 경쟁을 벌였습니다. 양측은 억지와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고 핵 증강을 정당화했지만 바로 이 핵 증강으로 인해 양측 모두 잠재적 갈등에 대한 두려움과 준비가 고도되었습니다.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안보 딜레마는 끊기 어려운 긴장과 경쟁의 악순환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가는 군사 준비를 확대하는 악순환에 갇힐 수 있으며 이는 자원을 다른 유익한 용도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계산착오와 의도하지 않은 갈등의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안보 딜레마 완화. 보안 딜레마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투명성. 국가는 군사 능력과 의도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경쟁국 간의 두려움과 의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뢰 구축 조치, 무기 통제, 군사훈련, 통보, 합동작전에 대한 합의는 국가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외교 대화에 참여하면 의도를 명확히 하고 상호 이해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체제 및 기관 유엔과 같은 조직과 함께 국제법 및 규범은 국가가 집단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비판과 한계. 현실주의 관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안보 딜레마가 갈등과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잠재적으로 국제기구와 공유 이익을 통한 협력과 평화의 가능성을 무시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 개념은 국내 정치, 경제 적요인 이념 즉 신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 동기 및 행동의 복잡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보 딜레마는 국가가 종종 군비 경쟁에 참여하고 글로벌 권위가 없는 상황에서 경쟁적 행동을 보이는 이유에 대한 강력한 설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이해하는 것은 국제관계의 확대와 갈등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보를 강화하려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합니다. 6. 실리정치를 폴리틱 현실주의에서 파생된 실리정치는 주어진 상황과 요인을 고려하여 주로 정치 또는 외교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명시적인 이데올로기나 도덕적, 윤리적 전제보다는 현실을 중시합니다. 5. 현실 정치를 폴리팅은 독일어로 현실적, 실전적, 현실적을 뜻하는 일과 정치를 뜻하는 POLITIK를 합친 용어로 정치와 외교에 대한 실용적이고 결과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요약한다. 국제관계의 현실주의 전통에서 유래한 현실 정치를 폴리티는 이념적 일관성이나 윤리적 규범보다는 하드파워, 실용적인 의사결정, 국익에 대한 초점을 강조합니다. 이 접근법은 국제체제에서 국가의 행동이 원칙이나 이상보다는 주로 권력 추구에 의해 좌우된다고 주장합니다. B. 현실 정치의 원칙 이데올로기보다 실용주의의 현실 정치를 폴리팅은 이념적 신념이나 도덕적 고려보다는 실전적 목표와 구체적인 조건에 기초한 결정을 옹호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대적인 국가와 협력하거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 자신의 가치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정권 및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안보 현실 정치의 핵심은 권력의 축적과 안보의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믿음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국가는 위협을 억제하고 국제 환경을 유리하게 조작하기 위해 영향력과 능력을 높이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동맹의 유연성 현실 정치를 폴리팅은 동맹과 파트너십에 대한 유연한 접근 방식을 의미합니다. 동맹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진화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국익에 따라 이동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일시적이고 때로는 국가 간 놀라운 파트너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권력을 위한 도구로서의 외교의 현실 정치에서의 외교는 국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협상하고 교섭하고 때로는 다른 주를 강요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외교는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것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더 중점을 둡니다. 역사적 예 비스마르크 현실정치 프로이센 총리이자 이후 독일 제국의 총리였던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현실 정치를 대중화한 공로로 종종 평가됩니다. 복잡한 동맹 형성과 전쟁의 전략적 활용을 포함한 그의 외교 전략은 힘의 균형을 통해 안정을 유지하면서 프로이센 그리고 이후 독일을 유럽의 지배적인 강국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냉전 정치 미국과 소련은 모두 냉전 기간 동안 현실 정치에 참여하여 반드시 자신들의 이념적 입장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다른 초강대국의 영향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정권과 운동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이 반공 독재를 지원하는 것과 소련이 제3세계 혁명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피평, 현실 정치는 단기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비판자들은 이것이 윤리적 타협과 장기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도덕적, 윤리적 고려를 무시하면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는 국제적 비난이나 국내 반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권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나 협력적 해결이 필요한 환경 문제와 같은 다른 중요한 요소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현실 정치를 폴리티는 국제관계 연구에서 여전히 중요한 접근 방식으로 남아 있으며 세계 정치에 대한 실용적이고 권력 중심적인 관점을 구현합니다. 이는 국가가 자국의 이익과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복잡하고 경쟁적인 환경을 헤쳐나가야 하는 국제 문제의 가혹한 현실을 강조합니다. II, 현실주의 이론의 종류. 현실주의 이론은 국제 정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공하며 여러 하위 분야로 나뉩니다. 각각의 이론은 국가 간의 행동과 국제 체제의 본질에 대해 조금씩 다른 설명을 제공합니다. 주요 현실주의 이론들을 아래에 간략히 설명합니다. 1. 고전적 현실주의 클래시컬 리얼리즘. 고전적 현실주의는 국제 정치의 핵심 동인으로 인간 본성을 강조합니다. 이 이론은 특히 한스 모르겐소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 본성의 일부라고 봅니다. 국가들은 이러한 인간 본성을 반영하여 생존과 국익을 위해 권력을 추구합니다. 고전적 현실주의는 국제관계에서 권력의 중요성과 국가 간의 경쟁을 강조합니다. 이 구조적 현실주의 스트럭처럴 리얼리즘 또는 신현실주의, 케네스 월츠에 의해 주로 발전된 구조적 현실주의는 국제체제의 구조적 특성을 강조합니다. 이 이론은 국제 시스템이 무정부 상태에 넣기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며 이러한 체제 하에서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자력으로 행동합니다. 구조적 현실주의는 두 가지 주요 형태로 나뉩니다. 또 방어적 현실주의 디펜시브 리얼리즘. 국가들은 자신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권력을 추구하며 과도한 권력 추구는 오히려 안보 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B. 공세적 현실주의 어펜시브 리얼리즘. 존 미어샤이머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국가들은 국제체제의 무정부 상태에서 최대한의 권력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적 혹은 글로벌 패권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3. 신고전적 현실주의 니오클래시컬 리얼리즘. 신고전적 현실주의는 국제체제 구조적 요인과 국내 정치 사회의 상호작용을 강조합니다. 이 이론은 국제체제의 압력과 국내 요인이 어떻게 국가의 외교 정책을 형성하는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신고전적 현실주의는 국가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국제적 요인과 국내 정치적, 경제적 요인을 모두 고려합니다. 이러한 현실주의 이론들은 국제 정치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각각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각 이론은 국제 체제의 작동 방식과 국가들의 행동을
남중국해, 동중국해, 호르무즈 해협, 쿠릴 열도, 크림반도, 시리아 내전, 루안다 내전, 이라크 전쟁, 중동 전쟁, 쿠바 미사일 위기, 미중 무역 전쟁, 핵개발 등등 세계의 초침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끊임없는 갈등을 만들어내며 간신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갈등은 고대부터 오늘날까지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왜 미국은 중국을 미워하고 중국은 굳이 미국을 추월하려 하고 일본은 평화헌법을 박살내려 하고 러시아는 제도약을 준비하고 이스라엘은 핵을 아주 그냥 아무튼 얘네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쌈박질을 좋아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같은 국제체제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 국제정치학계의 주류 이론 중 하나인 현실주의가 바라보는 세상을 여러분께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정외과 친구들 다 모여라. 자, 아무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실주의 이론은 고대 투키디데스로부터 시작해서 15세기 마키아벨리, 17세기 토머스 홉스, 18세기 장자크 루소 등의 역사와 철학을 뿌리에 두고 있는 이론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저서 군주론에서 지도자가 해야 할 것은 세계 정치에서 변화하는 권력 구도를 받아들이고 그에 적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며, 토머스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자연 상태 인간 사회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즉, 인간이란 놈들은 권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 사회가 공포와 폭력적인 죽음에 대한 걱정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비관적인 사상은 조선적 현실주의 이론의 사상적 베이스가 되었는데요. 앞선 사상가들이 언급한 인간의 이기적인 본능을 응용해서 그대로 옥사 붙여넣기에서 국제정치에 접목시킨 것이 바로 고전적 현실주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동에 대한 아무런 제약이 없는 국제정치라는 생태계에서 본능적으로 권력에 대한 열망을 가진 국가들이 공포와 폭력을 마음껏 휘두르는 세계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주체는 오로지 국가이며, 국가 이외의 기업, 시민단체, 비정부 기구 등은 국제정치에서 별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부수적인 것들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주의에서는 모든 국가는 그 어떤 것보다 생존을 가장 우선시 생각하며, 따라서 이들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권력을 추구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갈등과 전쟁의 가능성이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국가들이 전쟁을 피하고 안보를 지켜내기 위한 방법은 스스로 강해지는 길, 즉 자조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주의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고전적 현실주의 이론은 1차 대전 이후 이상을 꿈꾸며 창설된 국제연맹의 실패, 그리고 2차 세계전의 발발로 인해 세계 평화에 대한 회의를 느끼며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히틀러의 집권 이후 독일을 떠나 미국으로 망명한 정치학자 한스 모겐소는 1948년 자신의 저작 국가 간의 정치를 발표하며 이와 같은 현실주의 이론을 주장하였고, 이렇게 현실주의 이론은 당시 국제정치 이론의 정점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시의 국제정치학계를 휩쓸었던 현실주의 이론은 또 한 번 대격변을 맞이하게 되는데, 와우, 대격변 아닙니다. 1979년 미국의 정치학자 케네스 월츠가 기존의 고전적 현실주의를 비판하며 새롭게 뜯어고친 구조적 현실주의, 일명 신현실주의를 새롭게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표지에 태극 끼는 거 보십시오. 좋고요. 월츠의 신현실주의는 국가 간의 갈등과 전쟁의 원인에 대해 기존의 고전적 현실주의가 주장했던 인간 본성의 문제가 아닌 국제정치가 가지고 있는 수정